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는 바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여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라도 나와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정책에 도움이 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민생회복지원금, 그러니까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런 기사가 뜹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고 민생지원금 기대 부분 자영업자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전 국민에게 25만원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뭐 현금으로 준다고 이해하시는데 지역 화폐로 주기로 그 당시에 공약했을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로 나오고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손실보상 들어갔을 때가 그때 이제 추경 들어갔을 때 한 30조 원 정도, 35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손실보상. 그러니까 13조 원이면은 사실 손실보상 들어가기 조금 부족한 돈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상. 그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정보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한 13조 원 정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 민생회복지원금 요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은요, 정부 여당의 이런 추경 편성을 이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거 민생회복지원금 하자, 그럼 추경을 하자, 이렇게 이제는 요구한 상태죠. 자, 장단점 따져볼게요. 먼저 장점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급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소상공인 분들이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상 이게 현금성 지원이랑 똑같잖아요. 지역화폐라는 거는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25만 원 받으면 결국 그걸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출 증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자,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이요, 코로나19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2에서 36%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100만 원의 재난지원, 이때는 물론 현금으로 줬었습니다. 현금으로 줬었는데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26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 추가 지출한 거예요. 지출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뭔가 샀다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이런 지원금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 하신 분들은 아마 피부적으로 느꼈었을 거예요. 돈이 도니까 일단. 그래서 소비자들이 뭔가 소비를 하게 되고 소상공인분들이 그때 이제 많이 팔았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요 정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장점이죠. 사실 그 뜻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면, 왜냐면 이게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여기 보면 숨통이 트이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돈이 도니까 일단 시장에,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돈이 회전이 되니 내가 이제는 장사가 조금씩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뭐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일단은 보세요.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20년에 4차례, 21년에 그 다음에 2022년에 2차례씩, 그러니까 2차례 했던 거죠. 추경을 한 겁니다. 추경을 했어요. 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2020년에 4차례 추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 분기마다 했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례적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 해에 어떻게 4차례 추경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엄청나게 특이한 케이스고 힘들었던 정말로 한 해였죠.
그래서 이 돈이 계속 돈 거예요, 사실 시장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추경을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재정 지출을 안 하죠,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출자도 안 나옵니다. 아무튼 과거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추경을 하다 보니 돈이 막 돌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상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결국에는 뭐 국가 채무겠죠. 국가 채무가 지난해 1126조 원 역대 최대치 기록했고요. 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요거는 팩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는 건 결국에는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국채 발행한 거예요. 적자 국채 발행해서 빚이 많아지는 거죠. 아울러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물가 잡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제는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서 추경해서 돈 풀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더 물가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떨어지지 않는 거죠. 더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번에 그러니까 이래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다 소개를 해야죠.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이 뭐 전 국민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이런 포퓰리즘이다 이러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가자, 어려우신 계층만 도와주자. 그래서 대표적인 소상공인을 이제 뽑은 거고. 근데 이게 또 말뿐이면 안 되잖아. 또 이렇게 말만 하고 또 안 해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당은 당연히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야? 소상공인이고 야당도 소상공인이야. 결국에는 뭐예요? 소상공인입니다. 이게 다 모아져요. 결국에는 소상공인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25만 원 왜 풉니까? 뭐 가게당 한 사람당 25만 원이면 사실상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분들이 뭘 하죠?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소비. 여러분 매장에 와서, 여러분 장사하는 데 와서 소비한단 말이에요.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야당이나 여당이나 결국에는 소상공인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한 아마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저번에 이제는 한 여정 가족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25만 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으니 차라리 13조 원 이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재원으로 쓰자. 근데 이제는 부족하다고 좀 말씀드렸었죠. 일단 손실보상 예전에 들어갔을 때가 30조 원 넘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13조 원 갖고는 사실 소급 적용하기에는 부족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아야 돼요. 그 예전에 손실보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더 기간이 기니까. 또 거의 반반인가요? 거의 비슷한가요? 아무튼 간에 예산 13조 원 갖고는 부족한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소급 적용하는 데 쓰자라는 의견도 여러분께서는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냥 25만 원 그냥 나와서 시중에 지금 돈이 메말라 있으니 돈 좀 돌게 하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소상공인이 대상자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쓴 댓글이 뭐가 되죠?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린 건데, 소상공인을 뭐 제가 대표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니까 여러분의 댓글이 결국에는 여론이 되고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전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기서 나온 얘기가 거의 다 막 반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정치권에서도 보고 있구나. 연구원이겠죠,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는 다 수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당사자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요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진행이 지금 야당 쪽에서 강하게 밀고 있고요. 지금 너무 강하게 지금 밀고 있거든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다음 국회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께서 좀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정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정 채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의 정책,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제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에는 뭐예요? 도움을 받는 거.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정보를 드리는 거지, 여당이 얻는데 야당이 뭐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거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정가족님들 남아서 좀 더 이야기하고요.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여의도 정보맨,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이죠. 그래서 저는 경제평론가로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어디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맞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기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사실. 네,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같이 찍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이제는 공개홀 KBS이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진 촬영했는데 왜 영광이었냐면, 저 어렸을 때 봤던 프로였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 어렸을 때 와 되게 저도 즐겨봤던 프로인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제가 나이 먹어서 내가 여기에 이제 출연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앞을 모르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출연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뉴스만 교양 프로그램은 사실 잘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뉴스만 했었죠. KBS 뉴스, MBC 뉴스, SBS 뉴스, YTN 뉴스, 이렇게 뉴스 채널만 이제 했었는데, 되게 교양 프로그램에 나가서 또 얘기하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하고 나서 많은 여정 가족님들이 우리 여정님 나왔다고 댓글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여정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TV 보는데 여정님 나와서 어젯밤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또 TV로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감사했고요. 항상 여러분의 경제 비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제 비서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경제 비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그날까지, 물론 지금도 잘 되고 계시는데 더더욱 잘 될 때까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될 때까지, 여러분의 깊은 한숨과 정말 지금 너무나 괴로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옆에서, 곁에서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 또한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하면 또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은 너무 바빠서 올리진 않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접수하세요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다음 달에는 온라인 매출, 온라인 상점을 열어서 여러분 상품이 온라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변해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변해가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교수하죠, 회사 운영하죠, 또 경제평론하죠. 그러니까 계속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전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힘들어요.
안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거기서 이제 포기하거나 거기 안주하거나 난 더 이상 뭐 힘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한 단계 그 다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권유드려요. 과거에는 혼자였죠.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여의도 정보맨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뭐 하죠? 저 사람 믿을 사람인가? 저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혹시 사기꾼 아니야? 그랬죠. 아니 왜냐면 제가 너무나 많은 여정가족님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뭔가 하고 싶어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선뜻 나서질 못했는데 여정님은 일단은 그래도 뻥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그죠? 나쁜 사람은 아닌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신원 확실하니까 일단.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옆에서 여러분 공부시켜드리고 여러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께 투자 권유 안 합니다. 왜냐면 요즘 자꾸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요. 어느 한 기관이 뭐죠? 이 회사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무슨 이상한 회사가 있는데 이제 뭐 하나은행 사칭하고 하나은행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하나은행에서도 우리는 이런 회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상을 거기서 써갖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투자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절대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뭐 투자해라 뭐해라 그러면 그거 다 뻥입니다 그거. 예. 저는요 절대 남에게 권유를 안 해요. 그런 투자 권유를. 예.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다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더 한 단계 점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요 딴 데서는 못해요. 여정 가족이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영상 중간에 하면 사실 오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끝나고 이렇게 다 편하게 얘기할 때 우리 여정 가족님이시니까 끝까지 보는 사람이 여정 가족밖에 없거든. 그래서 제가 맨 끝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정 가족님밖에 없어. 끝까지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정 가족밖에 지금 안 남아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항상 또 한 번 점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